안녕하세요. 나쁜부동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일명 미니 재건축. 요새 그 언론이나 유튜브 뭐 스타 강사분들 여러 가지 매체 도서까지 해서 요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 규제로 묶인 서울 특히 서울이죠.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 중에 하나다. 핫한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나름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미니 재건축이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똘똘 규제로 묶인 재개발 재건축에 과연 대안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게 되겠죠. 이제 투자를 과연 해야 될 물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특정 강사 및 교수, 중개사 및 지역과 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무엇이냐, 보통 보시면 여기 보세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은 뭐 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네 3층짜리 길쭉이 연립이 한 3개 동 정도 있다. 3층짜리 빌라가 한 3개 동 정도 있다. 요 정도 되면 딱 요거예요.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짜리를 3, 4층짜리를 기존에는 7층짜리 정도로 규제를 약간 풀어서 세대수를 늘려서 조합원 분들 줄 건 주고 뭐 공사비 뜰 거 뜨고 뭐 일반 분양해서 수익을 뭐 어떻게 해서 잘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의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에서 이 부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이 부분만 한 3년에서 뭐 4년, 짧으면 3년, 4, 5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까지 여기를 통으로 날려버리겠다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가로주택은.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만 하고 사업 시행 인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끄는 것 중에 하나인 관리 처분 계획, 관처인도 날려주겠다. 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만 하시고 80% 이상의 동의로 조합 설립 인가만 하시고 사업 시행한 인가 나면 바로 이제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준공하고 입주하고 청산 및 해산을 하면 아름답게 끝나면 2, 3년이면 10년 걸릴게, 너희들은 사이즈가 귀염둥이니까 2, 3년 만에 끝내게 해줄게 라고 이제 선심 쓰듯이 언제? 2012년에 은근히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2012년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한번 이제 끄집어내서 손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실적이 제로였다. 아무도 이걸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뭔가 좀 손을 댔어요. 이거 뭐 손을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뭐 높이 제한, 뭐 용적률, 뭐 주차장, 가장 중요한 삼총사의 규제를 좀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및 정보 제공, 뭐 시행을 한마디로 공공과 같이 시행을 하면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자기들이 뭘 한다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준다 해서 그동안 2017년이죠. 2017년에 좀 손을 봐서 그래도 결실이 눈꽃만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년이죠. 지금은 2020년 초반이니까 2년간 900세대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는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 택지 개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도시재생, 뭐 리모델링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들한테 딱 구미에 맞는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이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 업자들이 와 괜찮네 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사들도 괜찮네 하고 많이 뛰어들어서 많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으나 2년간 900세대 이러면 뭐 거의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그 30 몇 장쯤 있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부동산 대책 발표 영상에서도 이렇게 약간 강조를 했었는데
또 혜택을 늘렸습니다. 이분들이 도계이 시미지 가로구역을 1만에서 2만까지. 와, 그죠? 2만이면 약간 이제 좀 사업성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예전에는 투기 과열지구는 확대가 불가했는데 서울시는 그거를 확대하게 해줬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 시 2만까지 구역을 확대.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성 요건만 충족을 하면 네, 면적도 2만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층수도 네, 보통 이 2년 동안 이 성공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7층이었어요. 7층. 3층짜리를 7층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7층만 가지고는 2만 제곱미터의 7층이다. 이거 뭐 이쪽에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숫자만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대충 좀 속된 말로 견적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2만 제곱미터의 7층 가지고는 정말 진짜 입지가 기가 막히게 좋고 완벽한 조건이 다 틀어맞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이제 요건을 충족하면 7층이 아니라 잘하면 15층까지도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죠. 2만 미터에 아니 2만 제곱미터에 15층이면 견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약간 좀 그런 얘기, 뭐 짜잘한 얘기니까 빼도 요점은 그거죠. 2만 제곱미터에 15층이다. 이러면 사업성이 나고 주민들도 언제가 될지 모를 대규모 재개발, 특히 이번 정권, 특히 뭐 서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님의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2년 반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바뀔지도 모르고 바뀌었다고 한들 그분들이 또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어떤 분이 지자체 시장님이 지자체장이 되실지는 아무도 옳고 그름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약 없는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만 들어가면 기본이 5억에 크게 보면 10억까지 드실 수 있겠다라는 지역에 계시다고 한들 이게 진행이 돼야지 그걸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약 없는 거를 기다리는 그냥 보통 이제 업장에서 말하는 걸 3억 먹을 걸 1억 먹는다 그래요. 이런 거 미니 재건축을 들어가면 그러면 10억 먹을 거 3억만 먹고 빨리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나름 요것만 딱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은 정책이죠. 그렇죠. 나라에서 이렇게 푸시를 해주고 밀어준다는 건 그 정책이 다시 언제 뒤집힐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용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럼 이런 걸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시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 아까 다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결국에는 시행 사례를 하나 보시죠. 동도연립이라는 데가 이제 다성 이즈빌이라는 데로 이랬던 애가 이런 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푸시하기 위한 약간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픽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현실보다는 약간 뻥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15년 동의율 확보하고 15년에서 17년, 준공까지 2년 반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이것만 봐도 사실 2년 6개월 만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아무리 미니지만 끝났다는 건 굉장한 스피드죠. 그래서 투자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용 면적 57제곱미터가 기존 주택 시세 동도 연립이었을 때 2억 5천에서 2억 9천,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 분담금을 6,500만 원 정도 분담을 해서 매입가 현재 실거래가는 5억 3천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무려 2년 반밖에 안 걸렸는데 1억 7천에서 1억 9,500이 차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과장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도 연립이 다성 이즈빌로 변했고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지상 3층 3개동이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1개동으로 면적은 비슷하게 해서 세대수가 66가구에서 96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생긴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94곳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이후 발표, 근데 부동산 대책은 1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 45곳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끄는 통계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대략 뭐 8월이나 이때쯤 양심이 있었으면 그때 끊었겠죠. 그래서 45곳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면서 밀어준다니까 추진하는 데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곳이 49곳, 조합 설립을 마친 곳이 18, 건축 심의 11곳, 사업 시행 인가 7곳, 착공한 곳은 8곳, 준공은 1곳. 올해 서울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는 시공사 선정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거의 다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겠죠. 나공 청광연립, 송파 101번지, 면목 우성, 관악 효신연립, 노현동 세광연립, 세광 하나타운 등 6곳. 그리고 기사에도 났지만 올 2월 얼마 전 기사에 났죠. 호반건설이 장인 뉴타운 15-1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 기사는 왜 나왔냐 하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 지역에 보시면 이게 조그만 거 귀염둥이들 그 시공하시는 그 유지, 이 동네에서 조그마한 빌라들은 다 거기서 지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지역 이른바 뭐 나름 지역 유지, 그런 중견인데 이런 데가 그런 업체가 요런 이제 작은 것들을 다 독점했었는데 호반건설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뭐 기사만 보시면 GS 자이도 자이르네, 그쵸? 자이르네, 뭐 이런 브랜드를 새로 맹글어서 이런 케이스에다 다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뭐 현대, 뭐 아이파크 뭐 이런 데도 뛰어들었다. 한마디로 1군 브랜드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여기에서 나온 이분들이 만든 건데 강남 1호 단지, 현대타운 이런 것도 있었고. 호반건설이 장위동 수주했다. 그리고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책팔이 등장했습니다. 책팔이 등장했고, 강의. 한마디로 좀 요새 여러 군데 옛날에 그 초창기 2012년에 하고 2017년에 정비된 사업, 이때까지는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서 사실은 그 부동산에 그 분양 쪽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얕게 들어가 계셨던 분들, 분양 정도 뭐 청약 요런 데까지만 관심이 있었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잘 알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뭐 장밋빛 미래죠. 장밋빛 미래만 보는 케이스를 이제 어디 뭐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9위 한양연립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여기에 기사 나왔을 때보다 이미 더 많이 더 이제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익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재개발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커야 돼요. 대지 지분 작은 데는 사업성이 없겠죠. 평균 대지 지분은 해서 다른 단지 대비 매우 큰 편으로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가격은 이렇게 나와서 기존에 한동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용 45를 받으면 3억 5천이 남았고 전용 84를 분양받아도 1341만 원이 환급이 가능해지는 이런 훌륭한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라고 해서 이런 뭐 기존 사업 이런 거에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제일 베스트죠. 이런 굉장히 훌륭한 결과도 예상이 되니까 너희들 빨리 투자하고 오래된 그 대단지 재개발 이딴 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라. 정부에서 밀어줄 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고 훌륭한 사업이고 정부에서 밀어줄 때 당장 안 하면 기약 없는 대규모 재개발을 기다리느니 빨리 이웃분들이랑 조합 만들어서 그래도 3억을 벌고 집을 넓혀도 2천만 원은 번다는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지역주택 조합 모델하우스 가셔서 듣는 얘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남는다는데 이게 네, 다 가정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 앞쪽에 나왔던 가정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의 주요 입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굉장히 오래돼야 되고 대지 지분이 최소 15평 이상,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세권에 있는 연립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만 보면 그게 뭐 뭐 그렇게 힘든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죠. 여자분들 말씀하시는 뭐 결혼 조건으로 네, 뭐 연봉은 얼마 이상의, 키는 얼마 이상의, 성격은 뭐 해야 하고, 부모님 뭐 노후는 얼마 돼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조건만 보면 그냥 중간인데 그 조건을 다 하나씩 더하면 모든 걸 충족하려면 아시죠? 곱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조건의 하나는 다 네, 40, 상위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별것 아닌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한 6개만 돼도 곱하기 하면 네, 그렇죠. 한 10,000명에 1명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역 주요 입지여야 하고요. 준공 이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커야 되고요. 역세권이어야 돼요. 역세권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나홀로 주택의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2년간 혜택이 꽤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0여 가구밖에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혜택이 더 늘어났죠. 규제도 더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조합 결성이라는 게 80% 3분의 2 이상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물건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가로주택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혜택을 내려주실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약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이것들이 상당히 빡세고 이 조건들을 곱하기 해버리면 이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 몇 개나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든 조건입니다. 게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무 공무원 게다가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게 어공분들이에요. 어공분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공분들은요 뭔가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당연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을 다 충족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부의 뜻대로 수많은 그 노후 단지들이 개발을 하고 입주민 및 조합원 및 들어가는 뭐 업자 해서 부양이 되고 다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이것도 약간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용적률도 사실 약간은 약하고 사업비 지원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다 많아요. 항목이 다 많은데 그냥 아실 겁니다.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돈 문제입니다. 모든 재개발은 사업성의 문제죠. 사업성의 사업비를 약간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더 밀어주고 싶다면 말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분상제 제외를 해준다는데 문제는 분양가 분상제 제외를 받으려면 공공부문을 20% 넣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공공부문을 20% 이상을 해야 되고 일반 분양분을 30세대 이하로 떨궈야 됩니다. 취지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워낙에 취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맞추고 공공 지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니들도 수익의 얼마를 뱉어내.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사업성이 나질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당연히 제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 사업성의 일부분이 아니죠. 꽤 많은 부분을 토해내야 됩니다. 게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분상제 도입되면서 유예받은 데 있잖아요. 유예받은 대단지도 유예를 받은 데가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 혜택이 많고 지원이 많고 꼬꼬마 귀염둥이기 때문에 유예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대중에 지금 물먹은 단지가 몇 군데 있겠죠.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입주민 협의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정 지분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분상제,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이거죠. 공공성, 네, 이 무서운 말입니다. 공공성 요건, 확정 지분, 공공 참여, 네, 확정 지분제, 저렴 주택 공급, 지구 단위 수립 및 도계의 심의 의무화, 이것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 지분제, 확정 지분제는 뭐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 지원 부분입니다. 금융 지원 해주고 뭔가, 네, 그렇죠. 한마디로 시행사에, 네, 이 SH나 LH를 끼워주면, 네,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뭐 좋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지만 나쁜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지분제 뭔지 아시죠? 도급 두 가지예요. 확정지분제를 하든가 도급제를 하든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핫하고 우리 지역이, 지역이란다, 굉장히 작으니까 우리 그 정비사업 지역 구역이 진짜 핫하고 사업성이 진짜 빵빵하면 확정지분제를 할 이유가 1도 없겠죠. 1도 없습니다. 도급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확정지분제는 게다가 그 약간 여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룰대로, 법대로, 네,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취약합니다. 확정지분은 취약해요. 그렇듯 이것도 사실 그래서 약간은 그 공공성을 받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데, 위에 말씀드린 이 공공분 20%, 일반 분양 30세대 이하, 확정지분제, 요 세 개가 굉장한 태클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태클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지역이, 그러려면 사업성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 미니 재개발이에요. 대단지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지 재개발이 왜 그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까? 동네가 그냥 일심 변하지 않습니까? 일대가 다 변해요. 인프라, 상권 다 변합니다. 물론 지금은 상권은 많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규모라 그래도. 그 자영업 및 프라자 상가 이쪽들이 완전히 시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미니 재개발이라는 얘기는 주변의 인프라가, 네, 그대로, 네, 낙후된 그대로, 얘네들이 되려면 최소 20년 이상 노후된 지역이어야 되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된 주변 인프라가 그대로, 그 얘기는, 네, 역세권, 이상한 역, 그 지역 안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역 말고, 네, 이상한 역이 아닌, 네, 사람이 많고 진짜로 필수적인 큰 역, 유동인구가 많은 큰 역의 역세권이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큰 역세권이 아니면 요 이유 때문에 장밋빛 미래가 절대로, 이런 장밋빛 미래가 절대로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입지는 또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보세요. 벌써 조건이 한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힘들죠. 이 조건을 모두 다 곱해야 되는, 네, 지역이 되어야만 그 미래,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규모 재개발을 포기하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확실한 가치가 있는 단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이거예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재개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합니다. 그 부동산 강사 뭐 이런 유튜버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그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조합원 권리 거래에 제한이 1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투자하시기에는 정말 좋죠. 투자할 때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이런 거는 다, 사실은 투자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제한이 있으면은 그 나쁜 투자 물건이죠. 무슨 거래를 하면 정부에서 뭘 가져간다거나, 무슨 제한이 있다거나, 다시 뭐 하는데 뭐 제한이 있다거나, 지역 락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보통은 다 이런 훌륭한 물건에는 그런 제한이 있게 마련인데, 얘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로 물건을 잘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면 굉장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최적의 조건을 보실 수 있는 기량과 안목이 있으시면 정말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양날의 검이죠. 안목이 있으시면 거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찍고 잘 투자만 잘 하시면 그 리턴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 안목이 없으신 분들이 아까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유튜버, 강사, 교수, 도서, 요새 많이 신문 기사, 이분들이 이제 투자 강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골 때리는, 게다가 이건 아파트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파트나 연립 오피스텔 잘못 사시면 그냥 손절하고 인생 공부했다 하고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 손절이 안 됩니다. 황금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잘못 그 아까 말씀드린 교수, 유튜버, 영업사원, 부동산, MGM에 누면 부동산, 그런 분들의 교원에 넘어가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건 손절 정리도 안 되는 물건이에요. 영원히 갖고 계셔야 되는, 보면 그냥 눈물만 나는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보시는 대로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훌륭한 물건 같지만 뚫어야 될,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부디 요새 그 핫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여기가 된다 들어가면서 된다. 서울은 아파트는 이제 끝났고, 상가는 자영업의 몰락으로 끝났고, 다 끝났다. 이마트의 주가는 박살났고, 롯데마트는 롯데유통은 100개점을 폐쇄한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금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미니 재건축이 돌파구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원히 개발될 리 없는 이상한 물건들을 여러분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수에서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